위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훌륭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김주영 한국은행 대우경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호상 국립금호공대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최재윤 한국폴리텍 구미캠퍼스 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상섭 대구신문 사장님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 신용화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주영 한국은행 대우경북 본부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장 김주현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와 구미상공회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에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세미나 공동개최를 위해 놀심양문으로 지원해 주신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님과 바쁜 일정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김장호 구미시장님과 함께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곽호상 총장님, 대구신문 김상섭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아주대학교 신선호 교수님과 경북연구원 김규석 박사님, 토론을 이끌어 가실 계명대학교 김경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경북도청 구자희 과장님, 구미상공회의소 신규성 팀장님, 아주스틸 조윤정 팀장님, 그리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신세용 부장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북 구미 지역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경북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4.7%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며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지속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경북 지역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외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적 진단부터 산업 현장의 수요 분석, 그리고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구미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구미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반가운 봄비 이후 불어올 훈풍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와 대구, 경북,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님의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윤재호입니다. 먼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주현 대구경북 본부장님과 또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행사에 또 이 빛내주시고 참석해주신 이 구미에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조금 전에 포리텍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김장호 시장님이 아주 잘생겼대요. 잘생겨서 제가 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앞으로 대통령 후보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호상 금호공대 총장님과 또 각 기관장님, 오늘 시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언론사 관계자님 그리고 김상섭 대구신문 사장님께서는 항상 오신다고 합니다. 김상섭 사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상공회원사 또 언론사 관계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나라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요. 어딜 가나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구미는 얼마 전에 LG 이노텍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시청에서 MOU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장호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서 구미의 기업들이 계속 증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분명히 구미는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 분명히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수도권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 병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있으면은 대선이 있지만은 대선 주자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해서 지방분권 또 지방화 시대를 만든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다 안 하시더라고. 수도권만 비대하게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병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에 분명히 이런 혜택을 줘야만이 지방이 같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은행 본부장님이 오셨지만은 한국은행 구미 지점도 지점이었나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폐쇄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다시 구미에 한국은행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오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제가 플래카드 보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런 토론회는 하는 것을 알지만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것은 저도 오늘 와서 알고 또 앞으로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가면은 알지 않습니까? UAE 여기에는 가면은 자국민들은 10%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90% 되겠지. 우리가 요즘은 노름하는 게 적었지만 우리 옛날에 뭐 이런 훌라나 포카 노름판에
이 대라 뜯어먹고 산다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판만 깔아주고 대라만 뜯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뭐 물론 룩셈부르크나 또 그 스위스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검은 돈만 유치해서 그 검은 돈을 갈리게 하는 사람들과 많은 그 부자들이 오기 때문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UAE처럼 우리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지만 외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노동력도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이 생산에 또 여러 가지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라를 뜯어먹고 살아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여튼 이 행사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한국은행 구미 지점을 만드시면은 김주현 본부장님은 또 한국은행 관계자님들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대박 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제 기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호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시의원님 내빈 소개 한 분 빠졌는데 이정희 시의원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김장호 시장님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봄비가 살살 오는데 우리 또 공부하고 또 새로운 시대 흐름이 어떤지 듣기 위해서 많이 우리 시의원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를 개최해 주신 우리 윤재호 상회장님, 또 한국은행 대구 경북 김주현 본부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재호 장께서 한국은행 구미 지점 말씀 주셨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냥 한국은행 지점이 와가지고 몇 사람 근무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출장소든 지점이 와야 여기 기업인들에게 정책 자금이 구미에 할당이 됩니다. 포항은 지점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서 그 이자를 낮게 주는 정책 자금이 있는데 할당이 포항에는 4천억이 딱 할당이 돼 있다고요. 4천억 원이. 근데 우리는 어디에 돼 있느냐? 대구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뭐 7천억인가 1조인가 있어요. 그 돈을 우리가 땡겨 써야 되는데 전부 대구 성서공단에 다 간단 말이죠. 그 돈이. 우리 여기 안 온다 이 말이죠. 오면 그 잘 아는 사람은 그걸 찾아오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위해서 우리 김주현 본부장님이 막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중앙에 있는 한국은행하고 기재부에서 쥐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그 기재부에 지금 우리 종영한 부장관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좀 뒷살치되 뭘 자꾸 늘리냐 그래서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틈새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거상 총장님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 또 최재훈 학장님 또 우리 대구신문의 우리 김상섭 사장님께서는 대구신문이지만 우리 구미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고 또 구미의 어떤 소식들을 항상 이렇게 잘 다뤄주시고 원래는 경주분이에요. 그래서 양반이시고 해서 오늘 오셨는데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육회장님하고 요즘 이제 5월달에 아시아 육상 경기대가 있는데 뭘 하려면 다 돈 안 냅니까? 체육회장님이 매일 우리 기업인들 밥도 사 드시고 이제 술 주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아시아 육상 대회 후원금이 어제 이제 삼성전자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삼성전자 공장장님이 중앙에 본부에 이야기해가지고 3억에 후원금을 내주셨고요. 대구은행 본부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3억 내시고 농협에서 2억 내고 또 뭐 1억 내신 분도 있고 코롱에서 1억 4천만 원치 현물로 뭐
이런 이게 잠바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토탈 한 14억 정도 거쳤습니다. 그것도 뭐 상회장도 내시고 다 뭐 5천만 원, 1천만 원, 옷에 1천만 원 큰 돈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하기에는. 그래서 너무 요즘 어려운데 크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SK 실토론 조경철 전무님 오셨는데 옷에 SK 실토론이 언론에 자꾸 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K 실토론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LG 실트론이었고 또 SK 실트론 오다가 이 웨이퍼 반도체 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웨이퍼는 있어야 되고 누가 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누가 하든지 간에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큰 걱정 안 하는데 우리 근로자들께서 구조조정 당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하고 또 SK 실토론하고 또 우리 근로자들 저희들이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시가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시의원 두 분도 함께 하고요. 오늘 외국인 관련 주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업하신 분들은 정말 중요하고요. 첫째는 우리가 인구가 22년도에 제가 들어오니까 4,471명이 줄고 그 다음에 2,600명이 줄고 작년에 678명이 줄었어요. 올해는 어떻게든 안주를 보려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호공대 총장님하고 오셨지만 대학에 그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옮기지 않으면 제가 라이즈 사업이든 우리 시비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구 있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돈 대주는 거예요. 학교 소재지는 꿈이 있지만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다 대구 주소야. 대구 사람들한테 구미시가 돈 대줘요. 이건 안 맞다. 적어도 50% 60%는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고 또 기업도 저희들이 제도를 70% 80% 임직원의 주소 이전이 되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제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금의 어떤 의무감이 생기시도록 이 제도 우리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무슨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들어와야 됩니다. 22년도에 외국인이 우리 한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얼마냐? 7,600명입니다. 2년 동안 1,600명이 늘었어요. 엄청 빨리 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가에서 광역 비자를 해가지고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들어오도록 비자를 좀 더 완화하는데 경북도에 할당된 인원이 35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지금 신청하는데 어떻게 할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냥 근로자 말고 기술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와야 된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금호공대나 이런 경운대에 엔지니어를 배우러 오는 유학생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그 자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대학하고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올리는데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종교단체하고 오늘 선임도 나오셨지만 종교단체하고 5군데의 쉼터, 상담소 이런 걸 운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외국인으로 보지 말고 우리에 함께 가는 동반자로 봐야 된다.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2년 살았는데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면허증을 이제 국제 면허증 갖고 가가지고 미국 면허증 라이선스를 따야 되는데 필기시험 치고 실기시험 치잖아요. 필기시험 영어로 5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내용은 다 하는데 영어 해석하는데 해석을 못해요. 저는 그래도 하지만 일반 우리 애들이나 우리 집사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영어 한국 버전이 있어요. 12개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영어 시험, 한국어 시험, 독일 시험,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다 쳐. 너무 쉬워서 우리가 다 따라갔으니까 5분 만에 필기시험 통과됐어요.
그 서비스가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2, 3년 됐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영어 버전이 있고 베트남 버전이 있고 중국어 버전이 있는가 이래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행정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야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좋은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잘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미도 아시아의 글로벌 도시로 개방된 도시로 가서 누구든지 와서 투자하고 돈 벌고 또 벌기 위해서 나가고 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공항도 짓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면 공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끌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원대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잘 되면은 경제 자유 해가지고 거기에 또 투자, 외국인 투자도 오게 하고 이런 걸로 가야 구미가 또 지방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도적인 거 이런 걸 잘 들으시고 기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참석 못하셨지만 구미 두 분 국회의원께서도 본 세미나를 응원하는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먼저 주요 내빈분들과 기념 촬영을 진행한 후에 발표를 정하겠습니다. 예, 회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내빈분들과 사회적 토론자, 앞쪽에 계신 내빈분들 무대로 오르시면 기념 촬영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주제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까지 무대로 오시면 잠깐 사진 촬영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옆으로 오십시오. 사이사이에 얼굴이 나오고 예, 뒤에 계신 분 옆으로 오세요. 옆에 오십시오. 옆으로 오십시오. 예,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가까이 붙어주시면 너무 많이 가요.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가까이 들어오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오십시오. 자, 카메라 보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카메라 보시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미나는 대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경민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민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대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 재직 중이시며 이외에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내용연구본부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김경민 교수님.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경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국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중도 좀 더 크게 존재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또한 지난 소멸병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시대에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와 정착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착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
주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그 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제안과 토론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 주제는 이제 신선호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대구 경북 외국인 노동시장의 장기 공적 변화에 대한 진단입니다. 신선호 교수님께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발표는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신선호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신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구미 방문이 처음입니다. 지금 태어나서 처음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려오면서 되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약간 몇 가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금호산이라는 데서 1박을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도시구나 하는 점에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어쨌든 외국인 노동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구미에는 어떤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를 봤더니 제가 대구에 저녁에 내려왔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외국인 노동자분을 3분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상담 창구 같은 것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인 구미라는 곳이 나아가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연구는 감사하게도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신 연구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잠시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상대만 해주시죠. 일단 구조 진행을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시간 워낙 바쁘신 분들이시니까. 예,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봐주시고요. 아마도 중간에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 연구는 감사하게도 한국은행 대구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신 연구고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경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실물 경제 현안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실물 경제 현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로 이제 중앙부처랑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총리실 같은 곳이랑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굉장히 많이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합계 출산율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은 0.7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 노동력을 한번 잘 활용해보자라는 것이 한 축이 되고, 두 번째 축이 이제 바로 손님들을 모셔오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축에 이제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제 정부는 두 가지 트랙을 이미 이제 막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출산율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약간 늦은 감이 있다라고 약간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혹은 대부분 경북 지역이 이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인구 추계를 보시면 2050년 정도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런 심각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려와서 느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 25년, 30년 후에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력 수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 됐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약 100만 명 정도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맨 위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밑에 있는 시각적인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형태의 정책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각 지역의 사정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기조가 아주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출발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외국인 현황은 어떠냐, 참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일단 이제 외국인을 구분하는 축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때 말로 찐 외국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재외동포분들이 계십니다. 이 전자의 경우에 대구 경북 지역에 약 10만 명 정도 체류를 하고 계시고, 이제 후자의 경우를 보면은 그것보다는 약간 다소 적은 한 10,000명 정도를 이제 보이고 있지만, 상승세 자체는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2018년까지 거의 17% 가깝게 연평균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 약간 많이 완화된 4% 정도의 성장률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과 가장 산업적으로 노동시장적으로 유사한 곳이 이제 가깝지만 먼 곳이죠. 부울경 지방입니다. 부울경 지방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대구 경북 지역은 아주 견조한 외국인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더욱더 많이 기울여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 되네요. 계속 분으로 일단은 설명을 지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교재를 좀 잠시만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생각나서. 이 연구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학이나 인권이나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형과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위해서 실증 분석이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자료 중에 굉장히 방대한 원자료가 있습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 이제 그 데이터의 경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변수를 동시에 한꺼번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출신 국가라든지 현재 고용은 어떻게 돼 있고 임금은 얼마나 받고 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한국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한국어 수준은 어떠한지 같은 굉장히 방대한 변수들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 데이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에 열풍이 아주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습니다. 금호선의 전기를 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스라이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복잡한 저희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저랑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저희는 그
파트 4라고 나와 있는 주요 파인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본적으로는 남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의 측면에서 남성이 다소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결혼 이민자 같은 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이고 결혼 이민을 오셔서 귀화를 하신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되려 여성분들, 여성 외국인이 살짝 많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대구 경북 지역은 모두를 포함했을 때는 여성의 비율이 살짝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국제 결혼을 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국적을 바꾼 귀화자의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제로서 외국인들을 데려오자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늙지 않을까요? 외국인들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외국인도 당연히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은 꾸준한 고령화, 외국인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국적인 추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주 빠른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고령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제학에서 쓰는 몇 가지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제 장기 추세를 전망을 해보면 약 2050년 정도가 됐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 인구 중에 45% 정도는 이미 50세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보건 관련된 사회 안전망 관련된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령화를 좀 어떤 식으로도 타개해 보기 위해서 외국인을 데려왔는데 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특정 집단 같은 경우에 특히 조선 쪽 같은 경우에 거의 정주에 가까운 패턴을 보여주면서 고령화가 되는 것을 아직까지 진작에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함께 발생하는 문제로 독거가구, 외국인들이 혼자서 거주하는 독거가구도 역시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수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약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되게 의외로 깜짝 놀랐던 것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의 비율이 아주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노동자의 인적 자본,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적 자본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학력 수준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지 언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 세 번째는 같은 직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숙련을 쌓는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수준의 측면에서 대구 경북은 사실은 굉장히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학위를 한국에서 취득했느냐의 여부의 측면에서는 아직 완전히 견고한 성장세가 관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요한 인적 자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 얼마나 체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한국 체류 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숙련을 쌓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약간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재들 다 수도권으로 가고 이러한 현상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문제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임금,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인데 이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아주 매력적인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열심히 일단 처음엔 대구 경북 지역으로 들어오지만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본인의 스킬이 좀 더 쌓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지역은 외국인마저 떠나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 인력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가 길에서 흔히 마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저기 있는
저숙련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엔지니어라든지 교수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이 사람들의 비중이 아주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세가 전국에서 거의 2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전문 인력,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들은 그 수가 그리고 그 비율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세종이라든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되려 전문 인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구 경북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탐내는 전문성을 가진 외국 인력들은 떠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9과 H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E9과 H2는 뭐냐면요, 정부가 직접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용 허가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E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도 우리나라 출신이 아닌 우리 한국 민족의 계열이 아닌 분들을 E9 비자를 통해 데려오게 되고,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과 조선족 이 두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이분들은 특정 업체에 지정해서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고용허가제 이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룹인 게, 일단 전반적으로 이 파이는 아주 크지만 비율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H2 비자를 가진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족 혹은 고려인 분들이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들은 사실은 한국에 계속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정주의 기반을 법적으로 허용받은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E9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특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지만, F4 비자를 가진 이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 이분들은 계속 이제 비자 유형을 바꿔가면서 한국에 정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H2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F4로 비자, 재외동포로 비자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분들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잡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근데 문제는 단순 노무직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불법 고용의 형태로 생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작년이었나요?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아리셀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화재가 크게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불법 고용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던, 파견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타깝게도 희생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2를 가지고 들어온 조선족, 고려인 이런 분들이 F4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가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단순 노무에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고용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혹은 불법 체류의 문제로도 극단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예민하면서 심각한 문제는 특히 조선족 같은 분들은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이시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일용직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내고 계세요. 아주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실 이분들은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역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국 비자를 가지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또 반면 지원할 수 있을지, 이 양지에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여기 많은 대학교 관계자들 원하시지만, 대구 경북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들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훨씬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계셔서 유학생 수 그리고 비율 역시 아주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강원, 전북 같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에요. 즉 아직도 어쨌든 확실히 갈 길은 조금 남아있다,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자료를 통해서 그럼 이 외국인 학생들은 도대체 많은 선택지 중에 왜 한국으로 오게 되었을까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가장 한국을 보고 중요한 이유는 교육 과정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공 과정에 대한 관심, 세 번째로는 한국 학위의 유용성, 네 번째로는 한국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 지원, 어학교육 같은 활동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은 수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가지고 계신 자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학생들에게 왜 그러느냐를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이유 뽑은 것이 역시나 가족들이 친인척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본국에서의 취업 기회가 좋기 때문, 그리고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다. 역시나 중요한 문제로 뽑은 것이 아직도 한국 내에서의 취업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유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총 수가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에는 전체 외국인 수가 들어가는 것이 고용률이 되겠습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2015년에 한 번 확 올라가고 2018년에 또 한 번 확 올라가는 굉장히 특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인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2015년에 고용률이 확실하게 올라간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E9 H2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고요. 2018년에 고용률 상승 현상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2018년에 이렇게 노동 공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있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를 봤더니 2018년에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즉, 이 외국 노동자들은 사실은 대부분 계약 조건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2018년에 16%가 그렇게 아주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분들의 노동 공급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결국 어쨌든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어쨌든 실질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이 올라갔더니 일할 유인이 확실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체류하신 이민자분들을 체류 유형, 체류 허가별로 분류해서 봤을 때 역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고용률의 변화 추이, 즉 노동 공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유학생과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분들의 고용률이 아주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기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유학생,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이 그룹의 고용률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마찬가지고요. 즉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이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노동 공급이 정말 부족했을 때 외국인 노동시장 안에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학생과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 이민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노동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제가 이걸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서 쓴 논문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외국인 노동시장 시장이 아주 큰 네거티브 샥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완전하게 회복을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용은 수치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고용률이 높은지 얼마나 실업률이 낮은지의 문제도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장기적인 플래닝을 할 수 있는지, 고용의 안정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당연히 임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보다 상용근로자들이 선호될 텐데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 근로자 중에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들의 실업은 내국인들의 실업보다 훨씬 큰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세요. 실업급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즉 이분들은 실직을 당하는 순간 생계가 끊기는 거죠.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불법 체류를 하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겪는 실업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큰 실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 하면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노동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험 같은 데도 굉장히 큰 부담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그룹이죠. 이분들은 늘어나고 있고 성형 근로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임금 수준은 타 지역 대비 그리고 부울경 지역 대비해서 낮지만 특별한 개선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이 과연 대구 경북 지역을 안정적인 거처라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들은 한국어가 늘고 숙련이 늘고 한국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역시 같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국인도 B고 외국인도 B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자료를 첨부를 해놨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이제 노동시장, 특히 외국인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구미에 계신 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외국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근시안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스트 워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그냥 마치 손님처럼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게 하고 4년 10개월, 4년 10개월 두 번의 갱신 이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게스트 워커 시스템이었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유입을 촉진시키고 정주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주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 동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가족 동반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유학생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곤란한 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취업이 어쨌든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대학에 재학하면서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중에 취업과 정주 지역사회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유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 특히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들은 선제적으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안전망들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와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면 달러에 역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문제라든지 불법 체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계신 조선족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창구가 너무 많아서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약간은 중구난방식으로 흘러감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구난방식의 정책 중복 방지를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창구를 인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그 목소리들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안 나와서 집중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제 발표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신선한 의심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환경인데 순발력이랑 모심들을 몸소 보이신 것 같아요. 조금 잘 들어오는 설명 잘 해주셨고요. 뭐 외국인 가릴 거 없이 누구나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